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올해 초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제약 컨퍼런스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AI, 비만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이런 것들이 화두로 등장을 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테크 업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고세프에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움자산운용 김재용 책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가 무엇인가요? 네, 투자 관련해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각 뭐가 뭔지 예전에는 저도 좀 헷갈렸었거든요. 먼저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헬스케어라고 하는 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전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함한 모든 건강 관련 사업을 통칭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의약품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제조하느냐, 그리고 어떤 물질로 만드느냐, 이런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성의약품을 보통 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합성의약품은 여러 화학물질을 가지고 화학적 합성 반응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하고요. 보통 알약처럼 생긴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항생제 같은 이런 고체약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걸 바이오테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나 조직, 호르몬을 사용해서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약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은 다시 물질, 의약품 성분, 제조 방법에 따라서 나뉘고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생물학적 제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고요. 여기에는 백신이나 독소 같은,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 미용에 활용하는 보톡스 같은 것들이고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펩타이드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의약품을 만든 걸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세포 배양 의약품은 말 그대로 세포를 배양해서 제조하는 펩타이드, 단백질 의약품이고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조직, 유전자를 원료로 만든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체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요. 대부분 주사로 맞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계량 신약, 바이오 베터 이런 단어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합성 의약품을 개선하면 계량 신약, 바이오 의약품을 개선하면 바이오 베터, 특허가 끝난 합성 의약품을 모방해서 만든 게 제네릭,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모방해서 만든 게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반면에 바이오는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활용하는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듣기에도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요, 바이오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세포 이런 거를 조작도 하고 배양도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훨씬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합성 의약품이 단순한 분자 구조라면 바이오 의약품은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생물체를 이용해서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만들기 힘든 만큼 장점도 있는데요. 생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몸에 작용하는 독성이 낮은 편이고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기전이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퇴행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나 환자 맞춤형 표적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백신, 혈액제제로 일컬어지는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유전자 재조합 같은 방식으로 만든 2세대 항체 의약품,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DNA 백신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기도 훨씬 어렵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다는 거네요. 가장 크게 나누면요, 합성의약품이랑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것들은 합성의약품 쪽인데요. 바이오 의약품이 실제로 그렇게 잘 팔리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는 감이 잘 없거든요. 어떤가요? 네, 기존에는 합성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을 계속 주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바이오 의약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의약품 대비 바이오 의약품 비중 변화를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점점 올라오는 중이고 2028년까지는 이 비중이 60%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2년 기준 4,310억 달러 규모에서 앞으로 2027년 6,660억 달러 규모까지 평균 7.5에서 10%대 내외로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바이오 시장이 성장하는 것 그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의약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 그런 것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환별로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분야는 항암제, 면역치료제, 비만치료제라고 하는데요. 항암제는 앞으로 10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2022년 1930억 달러에서 연평균 13에서 16% 증가세로 2027년에는 377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아토피 치료제, 천식 치료제 같은 것들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면역 치료제는 2022년 1430억 달러에서 연평균 3에서 6% 성장세로 2027년에는 17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10에서 1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0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 1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요.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서 2027년에는 최소 17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저런 약들 다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빅파마들 또 미국인가요? 네, 국가별로 보시면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이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고 글로벌 자금 조달의 허브잖아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쉬운 미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 빅파마라고 하죠. 그런 빅파마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입니다. 이 빅파마들이 바이오테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테크 산업의 개념부터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테크 산업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체에 투자한다는 게 아무래도 뭔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변동성도 클 것 같고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는 투자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섹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약 개발 임상 통과할 거다 이런 썰 듣고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험도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제약 바이오 산업은 특성상 기업별로 보유 기술과 제품 경쟁력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미국의 빅파마들이 바이오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빅파마들은 많은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버스터는 영화 산업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죠.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신약을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기준은 글로벌 시장 기준 연 매출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 이상 의약품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검증된 의약품, 돈 버는 의약품이라는 뜻입니다. 제약사가 단일 제품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졌다는 건 제품으로 실질적,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이고요. 매출과 수익성이 받쳐주는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막대한 수익이 1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건데요. 신약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일단 성공하게 되면 일정 기간 특허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제약사들은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또 성공시켜서 계속 돈을 버는 그런 성공의 선순환 사이클을 가진 기업이 빅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파마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잔잔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먹던 약을 끊거나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존슨앤존스 이런 빅파마들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건 글로벌 빅파마고 이런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덕분에 또 돈을 벌고 이런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게 빅파마에 투자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바이오테크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오늘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이름은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입니다. 이거 일단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름이 가장 긴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네, 저희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는 이름을 잘 보시면 상품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을 보유한 미국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글로벌 바이오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고요. 유럽에 본사를 둔 대형 제약사,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 로슈, 사노피 같은 기업들도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편입 종목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28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위 10개 종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크, 1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면역항암제 분야 대표 제약사죠. 저희 ETF는 한 종목을 최대 10%까지만 담게 하는 캡을 씌웠는데 머크는 10%까지 꽉 채워서 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 헬스케어 대표주 중 하나인 존슨앤존스도 상위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는 코로나19 때 백신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얘네들 백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항암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도 눈에 띄는데요. 현대 의약품 중에 가장 성공한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블록버스터 휴 개발한 곳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에 널리 사용되는 약입니다. 아는 기업, 검증된 기업, 확실하게 돈 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요. 평소 때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본 듯한 글로벌 큰 제약사들의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미 기존에는요. 헬스케어 ETF나 바이오 ETF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은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접근이 중요한 분야인데요. ETF는 보통 산업단에서 탑다운 접근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는 탑다운적 접근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기술, 제품, 즉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부터 접근하는 바텀업 전략을 구현을 했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 미국 S&P 바이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약 140개 종목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거의 한 220개 종목에 투자하더라고요. 폭넓은 분산 투자냐, 압축 집중 투자냐라는 장단점이 각각 있겠지만 진짜 갈만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는 수요가 있으시다면 저희 ETF가 보다 적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요. 이름 끝에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이오 산업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이 ETF는 현재 블록버스터 의약품 보유 기업의 약 95%를 투자하고요. 나머지 5%는 향후 5년 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포텐셜, 잠재성이죠. 이걸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네, 연금 계좌에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보수는 얼마인가요? 연 0.49%입니다. 광고 영상임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통 크게 댓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누굴 응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코세프를 응원하든 제 채널을 응원하든 전 세계인의 건강을 응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파리바게뜨 로스팅 호두 듬뿍 호두파이를 드립니다. 또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딱 한 분을 따로 선정해서 발뮤다 더 토스터 오븐 토스터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ETF 이름이 긴 만큼 상품 이름도 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일주일 뒤 밤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상품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가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ETF는 바로 코스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로벌 바이오테크 섹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